나무는 모든 면이 다 똑같을 수 없죠. 어느 좋은 면이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앞으로 쓰겠다고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방향을 먼저 한번 정해줘야 돼요. 어떤 방향이냐, 얘는 어쨌든 하나는 뒤집어서 이렇게 껴야 될 텐데 하나는 여기가 앞면이라고 치면 하나는 여기가 앞면이 되는 거죠. 서로 앞면을 이렇게 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서로 앞면이 될 수는 없어요. 얘가 하나가 이쪽이 앞면이 됐으면 하나는 여기가 앞면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연습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정작 가구를 만들 때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거, 나무 조각, 나무 뭔가 부품 하나지만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만 서로 좋은 면들이 바깥으로 나올 거거든요. 어떤 하나를 정했는데 여기가 막 옹이가 크게 있거나 흠이 하나 있는 거를 그걸 이렇게 앞면으로 썼다. 옹이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별로 좋지 않게 보여질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안 보이는 쪽이 들어가 버리게끔 뭔가를 쓰거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얘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이런 방향성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 표시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뭐 기준면 표시하듯이 할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가 앞면이에요. 얘도 방향을 한번 보고 봐서 내가 원하는 면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얘도 방향 표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똑같이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겹쳐진다는 거죠. 서로 이 표시된 게 한쪽 방향으로 오게끔. 아니면 방향 표시를 난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저 방향 표시된 게 뭐 다 뒤로 가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올 수 있게끔 내가 정했던 방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시된 거 다 앞쪽으로 오는데 얘처럼 하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어져야 되고 하나는 이런 모양으로 그어져야 되니 나중에 대고 그을 때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똑같은 모양이니까 하나는 뒤집어 주어서 그리면 돼요. 똑같은 먹금을 넣는데 하나는 뒤집어져 있다. 만약에 이렇게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나는 이렇게 뒤집어서 넣으면 모양이 똑같거든요. 어쨌든 똑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건 분명히 표시된 쪽이 하나는 여기는 이렇게 안 따여야 되고 하나는 따이는 쪽으로 먹금이 넣어져야만 그게 맞는 거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먹금을 넣을게요. 하나 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두 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도 일단은 하나를 넣고 나머지 하나를 대고 그리는, 복사한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위치가 어느 위치에 들어갈 건지를 정해야겠죠. 내가 뭔가 가구를 만들 때 이 위치가 딱 센터다, 이 위치가 딱 센터에다 든다고 하면 어쨌든 내가 거리를 측정을 하든 해서 이 먹금의 위치가 딱 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자, 이 먹금의 위치는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 한두 개의 넓이가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겠죠. 우리 다른 거 하면서 이걸 센터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죠. 어떻게 넣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놈을 하나를 대고 나머지 거리를 측정을 했죠. 길이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길이의 반절을 4가 조금 넣네요. 그럼 122. 점 몇이네요. 감안을 하고 직각자 잡고 얘 나무 베고 이렇게 돼서 자, 이 길이가 맞다고 하면 나무 떼고 한 번을 그으면 되죠. 근데 이게 정확히 센터에 넣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미세한 오차가 생기면 이쪽으로 조금 저쪽으로 조금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자, 센터를 정확히 잡는 거는 샘플이 하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샘플이냐,
이번 건 그냥 그을 거예요. 이 먹금 넣는 게 일단은 중요하니까. 어떤 샘플이냐면 이 길이하고 똑같은 어떤 놈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걔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재보고 이렇게 한번 돌려봐 가지고 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센터를 정확히 잡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길이를 잘못 잰 것 같으네요. 나누기를 잘못했어요. 센터가 아니라 살짝 치우쳤습니다. 저 그냥 할게요. 네, 센터를 잡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거 재봐야겠죠. 자, 선이 우리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했어요. 뭔가 먹금을 넣거나 이런 넣는 것들은 개인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이 넣는 뭔가 기준이라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뭔가 선이 보일랑말랑하게 재는 부분들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봤더니 아 여기가 너무 넓게 재졌어 저번에 접던 것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속 수정을 하거나 조절을 해 가셔야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했더니 좀 넓었어. 그러면 더 좀 타이트하게 붙여가지고 내가 진행을 해봐야지 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원래는 센터에다 놓고 했지만 제가 나누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우쳐주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한 두께에 대한 선을 그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러면 얘를 한번 대볼게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양옆에 대한 선을 그은 거예요. 양옆에 대한 한 두께에 대한 선을 그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겨보죠. 어떻게 생겨 있나요? 여기에 선이 없죠. 자 그러면 이 반대편에는 어떻든 선을 그어야 되니까 우리 건너뛰어서 한 두께 이렇게 표시해 줘야겠죠. 자 차근차근 그으면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선을 찍어 가지고 이쪽에다가 옮겨주고 선을 그을게요. 선 하나 그었어요. 반대편 거 제가 칼을 돌리거나 나무를 돌리는 이유는 칼 긋는 금의 방향이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돌리고 또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맞춤할 때마다 계속 진행을 했던 부분이긴 해요. 이런 칼에 대한 방향이나 나무를 어떻게 돌릴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칼금에 대한 원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다른 여기 부분에는 꼭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칼 방향이 이러니까 나무를 돌려야 돼가 일단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무를 이따가 막 돌리면서 진행을 할 텐데 왜 돌리는지에 대한 것들이 거기에 준해서 돌리는 거죠. 떨어져 나갈 방향이 이러니까 칼은 이렇게 그어야 돼가 이제 되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를 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이쪽 면이 이쪽이거든요. 자, 이쪽이 이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들이 없죠. 네, 여기도 없어요. 여기 일정 간격이 떨어진 여기에만 선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선이 어떻게 그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보여지는 이 간격하고 여기서 보여지는 이 간격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45도 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나가는 이만큼과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이만큼의 간격이 같다. 그래서 이것도 연기라고 하면 연기거든요. 넓게 각으로 45도로 쳐져 있는 연기라는 부분들이 넓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보통 다. 여기서도 이 간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자체가 좁아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넓다고 해서 힘을 많이 쓰는 부분이 아닐 텐데 여기를 넓게 가면 여기가 약해지니 구조적으로 별로 튼튼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두께의 비율대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한 3mm만 주려고 생각을 해요. 이 두께에서. 그래서 이렇게 껴졌을 때 서로 연기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힘을 많이 붙어서 힘을 쓰는 건 아니죠. 이것도 본드가 잘 붙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이 방향 자체가. 그래서 서로 이렇게 흔들릴 때 받쳐주고 얘가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턱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붙어서 힘을 쓰는 건 아니다. 본드 자체가.
그래서 여기 자체가 깊거나 할 필요는 거즘 없어요. 턱만 있어서 받쳐주기만 하면 되는 구조이긴 하거든요. 여기 여건상. 그래서 이번에 3mm만 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먼저 3mm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거로 3mm를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이 선들,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간격도 3mm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을 따내기 위해서는 그 무게로 분명히 여기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이만큼 이렇게 남고 여기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어쨌든 3mm가 남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무게로 뭔가 긋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철자, 그 직각자하고 이 철자를 활용해서 뭔가 3mm 간격을 여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진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정확히 일치를 해야만 잘 맞는 부분들이 있다.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같은 공구가 아니라 다른 어떤 먹금 넣는 공구를 활용해서 선을 그었는데 일치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 무게로 3mm를 하나 맞춰볼게요. (3mm로) 선 하나 맞춰가지고 얘를 잠궜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맞췄습니다. 하나 맞췄으면 틀리지 않게 잘 조여주시고 그어볼게요. 전 여기가 일단 앞에라고 했으니까 앞부분은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한두 개라고 표시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 그 사이에 그어줘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도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45도 이렇게 살짝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끝에까지 다 연결한다고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그어 주십시오. 간격만 일단 봐야 되니까. 이쪽 보고 올라가지고 반대편도 그래서 이 한두 개의 선 그은 여기서 여기까지에다가 저는 여기를 3mm, 이쪽도 3mm 일단 선들을 그어놨어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선을 어떻게든 잡는 거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편하게 잡으실 수는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저는 선을 일단 한번 그을 거예요. 어떤 선이냐, 여기에 45도로 선이 그어져야 되잖아요. 어떤 선이냐, 이 바깥에서 이렇게 45도로 넘어와야 되죠. 우리가 한두 개로 정확히 쟀으니까. 이거에 대한 표현, 그래서 선 맞춰서 이렇게 45도 선이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금방 그 무게 그었던 교차되는 지점까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쪽 연비 각도 칼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쪽 부분은 여기가 떨어질 거니까 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반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걔가 좀 번거로워요. 이렇게 자를 돌리거나 몸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그어져야겠죠. 떨어지는 방향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또 이렇게.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여기를 벅벅 그어버리면 여기가 상처처럼 남을 거거든요. 여기서 긋는다는 건 여기 이렇게 막 다 그어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뭔가 가구의 앞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선들이 그냥 벅벅 그어지면 분명히 상처로 남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놈은 앞면이니까 그렇고, 혹시나 이쪽 같은 경우는 뒷면에도 같은 모양인데 이건 뒷면이라고 확실히 정해질 수 있으면 여기는 그어도 상관없겠죠. 뭐 상처가 있든 없든 뭐 안쪽으로 들어갈 테니까 일단은 앞면에 대한 거 분명히 확인해 가지고 여기가 앞면이라고 하면 넘어가지 않게끔 일단은 조심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저 뒤집었습니다. 얘도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봤더니 얘는 여기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똑같이 45도는 맞아요. 같은 목금인데 여기가 가운데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선이 좀 길게 나와도 상관없겠죠. 자, 뒷면 좀 길게 나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고, 이쪽 선도 좀 길게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었어요. 긋고 아까 금목에 앞면만 그었거든요. 뒷면도 그어도 돼요. 뒷면도 그어줘야 이따가 이제 가공할 때 좀 편하니까 일단은 이렇게 그었어요. 하나 긋고 얘도 뒤집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하나 선을 또 그었죠.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이 간격만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표시를 안 했거든요. 어떤 선이냐,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선들도 그어야 되잖아요. 이 선도 그어야 돼요. 자, 그 선을 그러면 어떻게 그을 거냐, 여기서 조금 얘 지금 그어져 있는 선을 활용해서 그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하고 이 선하고 꼭지점 맞는 지점이 생겼을 텐데 그 점을 찝어 가지고 그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히 뭔가 다 그어졌다는 전자에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아니면 다 지금 이렇게 긋는 방법도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교차점 여기를 찾아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긋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리를 정확히 여기서 얼마가 떨어져야 되는 선이 있잖아요. 아까 3mm라고는 했죠. 이렇게 3mm를 띄고 여기서 선을 그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것도 그을 수 있는 방법이죠. 내가 원하는 선이 정확히 있긴 하니까.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하더라도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된다.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거냐, 이거 아까 다른 한 짝이거든요. 이 끝에다가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 금무게로 이렇게 선 하나 그었어요. 이 그으면 이 금무게 간격이죠. 이 간격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뭔가 여기 끝나는 점하고 맞추고 얘 확인해서 아, 이만큼이 이 금무게 간격이구나 하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로 이렇게 재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뭔가 오차가 발생하거나 어떻든 뭔가가 생긴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대보는 게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우리가 끌을 계속 찍어서 쓰라고 했던 것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약간의 그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내가 들어갈 걸 대보는 거, 나무 한 두께 재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이거를 내가 원하는 두께로 깎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치수상으로 이런 간격을 그냥 띄는 게 아니라 나무를 여기다 대고 그 간격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대가지고 뭔가를 확인하는 것들이 같은 의미예요. 치수를 좀 더 줄이자, 오차를 줄여보자 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직접 대고 하는 부분이니, 이렇게 해서 얘를 댔어요. 그래서 간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맞으면, 맞아졌다고 하면 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활용하냐, 이렇게 해야겠네요. 긋기가 이게 편하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간격을 직접적으로 자로 또 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게 더 정확하겠네요. 근데 얘가 근데 이건 있어요. 내 눈을 정확히 얘가 뭔가 기준을 잘 맞추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맞추지 못하면 오차가 더 생길 수 있어요. 차라리 이 눈금으로 재는 것보다 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응용은 분명히 하면 훨씬 더 좋은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이걸 대고 그을 때 오차가 안 나게끔 뭔가 신경을 좀 더 써주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아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그었어요. 그었을 때 지금 칼금의 방향이 제가 여기 아까 그냥 이렇게 그었는데 정확히 긋자면 어떻게 그어야 되냐면 이 칼금 방향이 반대가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되거든요. 이쪽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줬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떨어져 나갈 게 여기가 남고 여기가 떨어져 나갈 거니까 칼을 이 방향으로 넘어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잡고 이렇게 그어주면 이쪽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예. 선 넘어온 걸로 이쪽도 이쪽 선에 맞춰서 한번 찍어주고 이쪽에 그냥 넘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 있는 선들을 이쪽 반대편으로 또 옮겨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었는데 이 반대편에다도 또 그어야 되잖아요. 반대편에다 그을 때 또 얘를 갖다 이렇게 찍을 것이냐, 아까 찍고 옮겼잖아요. 네네. 찍을 것이냐, 그거보다는 아까 그 중앙선 맞추는 거 말씀을 드렸었죠. 얘를 이렇게 반대로 뭔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찍어서 선을 그을 텐데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하고 싶은 거는 이쪽 하나를 옮겨 그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 먹금들을 이 상태에서 여기 이쪽에 3mm라고 하는 거를 이쪽 한쪽에다만 그어줬고 이쪽은 지금 안 그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긋고 이놈에다 옮겨 그을 거다. 그러면 하기 전에 옮겨. 똑같은 놈을 이렇게 뒤집어서 대보면 여기까지 옮겨 그러면 여기는 두 개의 선이 있고 여기는 하나만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양쪽에 맞춰가지고 이 선 옮겨 그을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를 그었으면 얘를 가지고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 그어진 얘를 대는 것보다는 여기 끝에 기준이 똑같이 서 있는 선이 하나 더 있는 걸 가지고 옮기면 더 정확하게 그을 수 있다. 거기까지 하고 옮겨볼게요. 어떻게 옮겨야 되냐? 저는 여기가 다 표시가 돼 있어서 여기 앞면이네요. 앞면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어쨌든 그어줘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긋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한쪽을 저는 기준으로 맞출게요. 자로 이 한쪽이 평평하게 딱 맞게끔 맞췄어요. 길이가 똑같이 재단이 돼 있을 테니까 선생님들도 이렇게 그어진 거를 직각자를 대고 잡고 이렇게 옮길 수 있죠. 두 개의 선은 칼금의 방향이 이쪽이라 이렇게 했고요. 하나는 나무를 돌리는 게 맞는 방법이겠죠. 돌려가지고 직각자 다시 대고 팔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에 그어줬던 그대로 이쪽에다 옮긴 꼴이에요. 여기서 하나를 더하고 가자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대보면 이거 맞춰서.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간격은 똑같이 맞췄을 테니까 양 옆에 간격 똑같이 맞을 것이고 똑같이 그었던 거니까 이 상태에서 양쪽 선만 정확히 일치시켜주고 그대로 직각자 다시 활용해서 이렇게 그으면 이거 하나 다 마무리 됐죠. 자, 여기서 얘를 또 그대로 돌려가지고 이쪽 선도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그어졌습니다. 자, 이쪽에 그었으면 얘 아까 대고 그리고자 했던 거니까 얘를 다 마무리 짓고 얘를 여기까지 그었으면 이제 선 많이 그어졌어요. 예, 이 선만 뒤로 다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그었으면 이 뒤쪽에 선 안 그어져 있는 놈이 있을 테니까 그거 마무리를 지어보죠. 칼금 방향 맞춰가지고 이쪽에다 살짝 찍어주고 여기서는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이쪽은 쭉 그어주고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거를 먹금 표시를 한번 넣고 얘를 다시 그어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어떻게 생겼죠? 옆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옆에 이렇게 좁죠. 3mm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돌려가지고 여기 옆에 이렇게 여기 떨어져 나가죠. 옆으로 놔두죠. 옆으로 놨더니 여기 다 없어요. 여기는 남긴 했죠. 3mm라는 깊이로 파여서 남았지만 어쨌든 겉에서 볼 때는 없어야 되니까 여기 자체가 쭉 없어지는 거죠. 돌리면 여기 이렇게 남고 다른 부분들이 다 없어졌죠. 이 끝에 없어지죠. 일단 없어지고 가운데 여기 네모나게 다 파여서 없어지죠. 이거 그리고 옆으로 돌렸더니 아까랑 또 똑같죠. 쭉 파이고 여기가 하나 남았네요. 여기는 뭐냐 반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넓이의 반절이라는 두께가 여기에 표시가 돼야 돼요. 그거는 이따 표시를 할게요. 여기까지 먼저 넣어보고 이거를 그대로 이쪽에다도 똑같이 넣어야 되겠죠. 얘한테도 얘를 보니까 얘는 아까 대고 그리는 과정에서 여기 한두 개 바깥선이 한두 개예요. 나중에 대고 그릴 때 아니 한두 개를 표시를 하실 때 이게 겉에 바깥 두께가 한두 개인데 여기를 한두 개라고 착각을 하고 3mm를 바깥으로 긋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선을 긋지 않는 게 여기다 긋는 게 아니라 이 선에서 이쪽으로 선을 긋는 거죠.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껴보면 여기 두께에 얘가 그냥 들어가 버리고 여기는 그냥 남아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어디다 그어야 되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라는 거죠. 여기다 먹금을 먼저 그었던 거는 어디가 앞면인지 확인을 하려고. 여기 표시된 자리가 여기는 앞면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가 앞면이냐면 여기 표시된 데가 앞면인데 얘랑은 반대로 그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을 넘기는 걸 보면 안쪽 선, 여기 안쪽 선, 그렇죠. 안쪽 선을 선이 그어져야죠. 이렇게. 이 바깥선은 45도. 바깥선은 이쪽에다도 표시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건너뛰어서 넘겨주는 거죠. 얘를 이렇게 돌려요. 자, 안쪽 선은 선이 그어지죠. 그어지고 이쪽 한두 개 바깥쪽 선은 건너뛰어 가지고 표시만 내리면 여기서 지금 건너 온 선들이죠. 건넌 선으로 바깥선 한두 개 선은 다 긋고, 자 여기 3mm 띈 선도 다 그어야죠. 예. 긋고 얘를 이렇게 돌리죠. 반대편 그어야 되니까 돌려서 한두 개 선 쭉 그어주고 3mm 띈 선 얘도 쭉 그어줬어요. 이렇게 돌려보죠. 여기 뒤에부터 그을까요? 이쪽이 이제 같은 면이에요. 여기 따이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45도로
어차피 떨어져 나갈 자리니까 좀 길게 그어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안 긋는 이유는 떨어져 나가는 방향이 다르니까. 여기는 칼이 분명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한꺼번에 쭉 그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어줬어요. 선들 그어줬으면 우리 아까 3mm 금무게대로 여기 선을 마무리 짓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만나는 지점까지 한번 그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어주고 앞으로 돌려가지고 얘를 긋자고 보니 얘는 여기 가운데 부분이 떨어져 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었던 것처럼 여기 한두 개 선에서 그 네만 살짝 표시해주고 선이 부족하면 다시 한번 그으면 되죠. 표시해주고 뒷각자로 이렇게 해서 선들을 그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또 나무를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여기에 있는 선들을 그을 때도 이쪽 방향은 이렇게 해서 긋고 또 나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계속 돌리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왜 돌리냐? 떨어지는 방향이 칼금의 방향하고 맞추려고 계속 돌리고 있는 부분들이다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떨어져 나갈 건지만 정확히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먹금을 넣어 주시면 초반에 긋는 건 헷갈릴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한번 넣어보면 구조가 대충 머리에 한번 익숙해지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긋기가 편해지는 부분이에요. 다른 맞춤들도 다 똑같아요. 그 방향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정해진다. 일자리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 나가야 된다. 같이 쭉 돌렸을 때 여기 끝에 떨어져 나가고 얘는 여기 떨어져 나가 있는데 아직 깊이 표시 안 했죠. 하고 할게요. 여기 끝에 여기 떨어져 나가야 돼서 쭉 떨어진다고 표시하고 여기까지 표시를 했다. 이제 반턱에 대한 표시를 해야 돼요. 반턱에 대한 표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 어쨌든 반턱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서로 이 두께의 반절이 얘는 이쪽에서 파이고 얘는 이쪽에서 파여가지고 이렇게 껴지면 반턱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얘가 이쪽 반절 따이고 이쪽 반절 따여가지고 이렇게 껴지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얘처럼 되죠. 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한두 개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 넓이만큼 해서 반절은 여기가 붙어 있고 이놈은 반절이 따여 가지고 이렇게 껴지면 이렇게 맞는다 하는 게 반턱이라는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쪽이 기준이잖아요. 내가 앞면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아, 여기가 앞쪽이야 하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재보니까 몇 나왔냐면 사이즈가 재볼게요.
80이 살짝 넘는데 80이라고 치죠. 80이니까 정확히 딴다 그러면 얘는 이쪽에서 여기까지가 40이 떨어져 나가고, 얘도 똑같죠.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앞면이라는 걸 정해놔가지고 정확히 뭔가 센터 맞추기가 좀 귀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쪽이 앞면이니까 근무계를 잡고 내 근무계를 한 35mm에다 맞췄어요. 35mm에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었어요. 앞면 기준으로. 그러면 얘는 앞면 기준으로 35mm가 남고 나머지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얘도 앞면 기준으로 35mm를 그었어요. 자, 얘는 35mm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가 남는 거예요. 자, 서로 앞면이라는 게 정확히 그어졌다는 전제하에, 앞면을 정해졌다는 전제하에 여기는 35mm가 남고 다 떨어지고 얘는 35mm만큼 떨어지고 나머지가 남았어요. 서로 끼면 이 두께가 남겠죠. 예.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쓰기보다도 딱 내가 앞면이라는 걸 뭔가를 전제해 놓고 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앞면을 정확히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할 때 이게 딱 반턱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딱 반절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일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넓이가 80인데 나는 뭔가 이유 때문에 여기는 35mm만 뭔가를 하고 나머지를 45mm를 뭔가를 해야겠어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근무계로 다 그을 수 있는 거죠. 앞면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그어지면 여기는 그만큼 남고 나머지 떨어지고 여기는 그만큼만 떨어지고 선까지만 뭔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꼭 이걸 반절을 맞춰야겠어, 딱 센터를 맞춰야겠어 하면 일단 내가 나누고자 하는 길이를 재죠. 뭔가 넓이를 재죠. 이게 26mm네요 26mm면 대충 생각했을 때 13mm죠 13mm로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긋죠. 그어서 돌려서 또 그어서 얘가 센터가 딱 맞으면 딱 반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딱 센터 잡는 건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도 이 길이에서 이 한두 개를 딱 센터로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정확히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얘는 센터가 잘 그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 얘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면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게 가운데에다가 한두 개를 정확히 그은 형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해 가지고 내가 정확한 센터는 잡아야 돼요. 이게 양쪽으로 한 칸이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양옆으로 몇 칸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제 그거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변동이 조금씩 생겨요. 미세하게. 근데 그런 것들을 맞추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그을 때 다 그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선 하나 긋고 확인하고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에다가 바로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얘 몇인지 볼게요. 얘 딱 80이네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40에다 맞추고 선을 한번 그어보죠. 이런 또막이 이제 하나 있다고 하면, 아니면 또막이 없으면 나중에 얘가 떨어져 나갈 거를 감안하고 그 떨어져 나가는 자리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여기 떨어져 나갈 자리니까 이렇게 긋고 반대로도 그어가지고 원하는 선이 내가 정확히 맞나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이 맞으면 그으시면 돼요. 그어가지고 이렇게 긋고, 혹시 모르니까 다 앞면 기준으로 그어주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앞면이라고 표시를 해놨으니까 어디가 앞면 기준으로 이렇게 선들을 그어주신다. 여기까지 반턱 표시를 했으면 떨어져 나갈 자리 다시 한번 표시하는 거죠. 이만큼. 여기도 다시 한번 그어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떨어져 나갈 거고, 얘도 여기가 떨어져 난다고 했으니까 이 반턱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여기가 다 앞면인데 하나는 붙어 있고 하나는 떨어지는 형태로 나중에 가공이 돼서 이렇게 끼워지면 얘가 연기 반턱 맞춤이 된다. 지금 이 선이 하나 있죠. 이 중앙 반턱이라고 그어져 있는, 여기까지 가공하겠어 했던 금우개질 했던 거, 얘는 선을 다시 한번 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깊이도 일정으로 파였고 여기도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깊이를 먼저 파면 여기에 있는 선이 다 없어지죠. 일정하게 뭔가를 따내면. 그래서 어쨌든 선이 한번 어딘가는 없어져요. 그거는 가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먹금 넣는 거는 이렇게 해서 먹금을 그어주시면 된다.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했던 거 차근차근 되뇌어 보시는 거죠. 말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뭐하냐, 한두 개를 잰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래서 한두 개를 표시를 하고 그 선을 반대편에도 넘겨준다. 자, 넘길 때 금우개로 먼저 맞추든 3mm라는 사이즈를 먼저 맞춰야죠. 그래서 이런 쪽 3mm 그어서 확인하고, 이 바깥 한두 개 그어진 선에서 45도로 선들을 긋는다. 그 3mm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한쪽 판에다가 3mm를 한번 그어본다. 그어가지고 그 선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서 여기다가 옮겨 그어본다. 옮겨 그었으면 이 하나를 옮겨 그은 거를 계속 얘로 계속 대고 옮겨 긋지 말고, 이거 하나 그었으면 이거를 이쪽에다가 다른 쪽에다가 또 옮겨 긋는 방법을 해가지고, 어쨌든 옮겨 긋는 건 한 번, 이 대고 긋는 건 하나로 진행을 하시는 게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얘를 가지고 계속 다른 쪽에다도 대고 그으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거냐, 제가 이쪽 방향에다가 얘를 옮겨 그었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에다 다 대고 그었어요. 얘를 또 뒤집어 가지고 여기 걸 그대로 이쪽에다 옮기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대고 긋는 건 아니거든요. 자, 한 판에 한 나무에다가 하나를 대고 그었으면 이쪽 면에 그어졌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먹금을. 이쪽에다 그었던 걸 또 여기 이놈을 또 여기다 대고 긋는 게, 두 면을 대고 긋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한 면을 대고 그었으면 여기에 있는 선을 이쪽으로 넘겨서 마무리 긋는 게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그어지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직접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